우리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나보다 먼저 움직이는 AI 집사의 시대. AI 이야기를 발빠르게 전해주시는 최소영 대표님, 삼성전자 이보나 상무님, 뭐 실제로 좀 많이 쓰고 계세요? 이 AI 가전들? 로봇 청소기를 가장 애용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나가서 탈출. 차에 치였어요.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간 거. 더 똑똑해졌어? 올해 냉장고에 그러니까 최신 AI 모델인 AI가 탑재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자정에 냉장고 문 열어줘. 이러면 이제 냉장고 문에 당신의 현재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다. 당신 키의 표준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다. 이래도 드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가전제품 하나 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리모컨도 따로 써야 되고 그리고 연동하는 앱도 다르니까 여러 개를 깔았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는 가전을 딱 설치하면 알아서 핸드폰에 딱 팝업이 뜨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기기를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큰 장벽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사용자가 귀찮게 검색할 필요 없이 집에 제품이 딱 설치가 되면 폰에 자동으로 감지해서 연결을 해주는 캄 테크놀로지가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와 가전이 이제 서로 교신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이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로 가전의 와이파이 설정도 돼요. 네. 그래서 거의 뭐를 할 필요가 없이 등록 과정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삼성 제품이 아니어도 하나의 앱에서 연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뭐 필요한 앱을 찾아서 깔지 않으면 기능을 100% 못 썼었고 네. 이거를 앱을 반드시 깔아야만이 기능을 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이 기능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앱을 까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 네. 그냥 모두가 이 기능을 거의 100% 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캄 테크놀로지가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그 설치하는 단계 과정을 놓쳤다 하면 제품에 대부분 제품에 다 QR 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걸 이제 휴대폰으로 딱 스캔을 하면 어떤 휴대폰이든 스캔을 하면 굉장히 연결 과정을 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게 표준이 없어서 각 브랜드마다 앱을 따로따로 다 썼어야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청소기는 A사 앱, 뭐 세탁기는 B사 앱, 뭐 조명하려면 C사 앱 막 이랬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가전과 IoT 표준이 매터 기반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타사의 뭐 조명이나 커튼이나 심지어 가전 제품도 다 스마트띵즈에서 함께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좀 포용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야, 안 돼 이거였는데 이제는 좀 포용해서 네. 야, 너도 해줄게. 네. 그래도 자사 걸로 싹 세팅하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끄고 켜는 거는 누구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준을 만들었고 그런 표준에 들어가 있는 사양들은 모든 회사의 앱에서 심지어 다른 브랜드라고 할지언정 제어를 할 수 있고 연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좋다. 대인배다. 네. 예전 같으면 이제 이걸 폐쇄해가지고 사실 이게 수익 모델이었잖아요. 그쵸. 완전 폐쇄해서 네. 네가 이걸 못 쓰는 이유는 네가 이걸 안 쓰기 때문이야. 이 브랜드를 써야지 이거였는데 포용해 주는 것도 큰 변화인데요. 맞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네. 그리고 이러다 보면 또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가게 돼요. 그런 것들도 있죠. 네. 네. 곧 가전을 바꿀 입장에서 네. 기대되는 거는 3D 맵뷰가 조금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우리 집에 대한 어떤 도면을 그려주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특히 로봇 청소기가. 근데 이게 3D라고 하니까 이런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에 어디에 냉장고가 위치해 있고 조명이 있고 그리고 이걸 뭔가 내가 버튼식으로 이렇게 앱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3D 도면을 보고 거기서 냉장고를 터치를 해서 어떤 설정을 바꾼다든지 뭐 조명을 터치를 하면 조명이 뭔가 달라진다든지 요게 사용자에게 훨씬 더 직관적인 그 UI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 공간으로 보니까 뭐 아이나 혹은 반려동물 위치 같은 것도 이제 파악을 해서 그러면 그 방의 설정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기능이 조금 저는 제일 기대되더라고요. 편하겠네요. 어쨌든 직관적으로 UI가 딱 들어오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 저기는 뭐가 있어. 뭐야 이거는 왜 뭐 없지? 그럼 보면 또 거기도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야, 그리고 이제 뭐 음성까지 다 되니까 그냥 딱 들어와서 야, 냉장고야 나왔다. 문 열어. 야, 여기 더워.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편안한 시대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또 강점이 또 있죠. 네, 그래서 가전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단순히 제어가 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환경과 경제적 이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이제 AI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다 통제하고 모든 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 집에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집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고 관련된 정보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집 안방이 통째로 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관련한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로봇 청소기가 해킹을 당해서 이 해커가 그 반려동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이제 음성 기능이 있는 로봇 청소기였나 봐요. 그래서 뭐 욕을 한다든지 각 가전에 이제 카메라랑 뭐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외부 공격이 있을 때 내 가족에게 이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무섭긴 하네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막 씻고 있는데 갑자기 로봇 청소기가 쓱 온다던가.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에이전트가 탑재된 이 가전들을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아마 보안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와 비슷하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나 혹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그 기능까지도 가전에게 기대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제 홈캠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AI 가전에서 굉장히 바라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AI 가전이 우리 집안에서 이 전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얘가 사실은 만약에 갑자기 적으로 돌아서면은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너무 우리를 잘 알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생활, 뭐 개인정보 이런 이슈가 정말 많을 것 같은 부분이고 근데 이거를 또 차단해버리면 얘가 일을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획자로서 가장 뼈아프게 고민하고 또 가장 탄탄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 세계 10억 대 이상의 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거대한 생태계를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핵심은 이제 기기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지켜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네, 다중 보안 네트워크입니다. 과거에는 집 안에 제품 하나가 뚫리면 집안 전체가 해킹당하는 취약점이 있었는데 제일 보안이 취약한 거 하나를 뚫면 그쵸. 개를 타고 다 뚫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기술은 집안의 가전 제품들, 뭐 기기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인증하는 하나의 뭐 거대한 울타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외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공격이 들어오면 주변 기기들이 이를 즉각 차단하고 상호 이렇게 감시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카메라나 뭐 사생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외부 서버로 절대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전체를 암호화한 뭐 요새 같은 뭐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이제 보안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소식들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가전들은 어쩌면 굉장히 좀 잘 방어를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좀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철통 같은 보안 울타리를 쳐서 이 사생활을 지키는 것. 요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화두가 바로 베리어 프리, 장벽을 허무는 기술입니다. 네, 이게 아무리 대단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가 된다고 해도 결국은 이게 뭐 사람들이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눈이 좀 침침한 어르신들, 네, 저도 이제 좀 노안이즘 와가지고 이제 잘 안 보여요. 네, 이런 것들 또 어떤 어려움, 신체적인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 기술의 어떤 다정한 도움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완벽한 기술에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홀로 계신 부모님을 돌보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런 AI가 접목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전은 일단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어떤 생존을 위한 필수 활동을 함께 하는 기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따로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집에 계신 걸로 확인은 되는데 24시간 동안 냉장고를 한 번도 안 열거나
인덕션을 한 번도 안 켜거나 그 이상한데요? 이랬을 때는 걱정되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가족에게 알려줍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해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좋겠다. 오. 그럼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기 저 지금 아까 아들한테 괌 놀러 가셨다고. 해외여행 몰래 가셨는데. 네, 뭐, 네, 그래서 해외라서 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일이 있을 네, 수 몰래 있죠. 이제 해외 가서 좋은 거 드시다가 네. 냉장고를 아무도 한 번도 안 열어? 부모님 연락 드렸더니 국제전 로밍 발신이 돼갖고 괜찮구나 이렇게. 네, 네, 저 패밀리 케어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 계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24시간 동안 냉장고, 인덕션 쓴 적이 없다 이러면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감지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드릴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리고요. 이거 좋네요. 네. 네.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멀리 있지만 로봇 청소기를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집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부모님이 혹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이상한 게 있으면 네. 근데 부모님이 주변에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로봇 청소기로 말을 보낼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괜찮아 하고 이제 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까지 케어 시나리오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필요한 필수적인 걸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금융 쪽이 이런 걸 잘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의 거래 내역이 시작되면은 바로 차단해버리고 알람을 주는. 근데 이건 굉장히 보편적이었는데 이 일상의 가전들이 이런 걸 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일 수 있겠네요. 네. 야, 정말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르신이 됐을 때 그때가 되게 기대돼요. 그렇죠. 아마 곳곳에 이제 AI 가전들이 있고 시그널을 자동으로 읽다 보니까 그 주택에 관련된 보험까지도 약간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해외 보험사에서는 AI 가전이 누수나 화재 이런 거를 감지를 해서 아무 일이 없었네? 그러면은 보험료를 이렇게 할인해 주는 뭐 그런 시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혼자 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됐다. 근데 그때도 이제 굉장히 안전해서 문제가 생겨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야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야 정말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CX팀의 모토가 이제 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가전입니다. 좀 전에 뭐 배리어 프리를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제 미세한 배려들을 가전 곳곳에 녹여놨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손을 자유롭게 쓰기 어렵거나 뭐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탁기나 건조기, 냉장고 문을 여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맞아요, 장벽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세탁기 문 열어줘 아니면 뭐 간단하게 터치 버튼만 가지고도 쉽게 문을 여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쓰시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은 음성을 엄청 편리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폰에 대고 뭐를 명령하고 수행하는 것 자체를 편리하게 생각하시고 계셔서 이 기능을 첫 손에 꼽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는 이 손끝 감각만으로 이게 버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촉각 스티커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작하는데 힘드시지 않고 다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녹여놓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계속 뭔가 조언해 주듯이. 네. 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AI 가전으로 가능해졌다. 야, 진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뭔가 특수한 아주 특별한 굉장한 고가의 장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쩌면 AI가 기본 탑재가 되면서 가전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향 평준화가 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야, 정말 이 말로 다 되는 음성 기술 이거는 진짜 장벽을 허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가전제품들 정말 딱딱한 명령어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평범한 평소의 일상 언어를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약간 어두우신 어르신이 세탁기 앞에서 야 불이 안 켜진다 불 좀 켜라 안 보여 이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탁 알아듣고 불을 켜고 세탁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시작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뭐 글씨를 읽거나 뭐 복잡한 버튼 누르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정말 뭐 자녀분이나 주변의 어떤 지인분한테 말하듯이 이거 이렇게 해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어떤 회신을 해주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발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 한마디로 가전을 부리는 거. 야, 이건 정말 따뜻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집은 어떻게 변할까? 지금도 정말 매년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또 10년이 지났다. 네,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보편화될 것 같아요. 10년 후. 와. 지금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혹은 한 대 이상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1950, 6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각 집의 자동차가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마 제 생각에는 구동 모델로 해서 집에 들어올 것 같고, 이게 이제 가전이랑 어떻게 연관해 있냐면 결국에는 세탁기를 내가 돌리더라도 세탁물을 내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는 거죠. 최근에 해외 로봇 회사가 이제 출시한 로봇들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그 집안일을 하는 영상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제 내보내고 식세기를 이렇게 돌린다든지 혹은 뭐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집에 어질러진 거실을 다 치워요. 애들 장난감 이런 것들.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에 들어오고 걔가 단순히 그런 치우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도 아마 되지 않을까. 아,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약간 그 집을 좀 따질 것 같아요. 네. 더 딱 비쌀 와서 것 같아요. 하루 일해보고 저 반품 부탁드립니다. 이 집에서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전부터 바꾸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동안 청소 업데이트- 도구들 다 있고 네. 다른 집 가면 로봇 청소기 돌리는데 거기는 휴머노이드가 직접 해야 돼 이걸 밀대를. 이거 비용이 좀 차이가 나겠네요. 휴머노이드가 좀 반품 요청할 것 같은데요 회사에다가? 그럴 수 있을 이 것 집은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네. 아니면 이 집에 구독료를 좀 올려서 올려라. 받아라. 배터리 너무 빨리 간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 상무님 어떠세요? 저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약간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도록 접근성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휴머노이드 어떻게 써야 돼 이런 거를 학습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아듣고 알아서 해주는 그런 집. 네, 그리고 모든 기기들이 서로 연결돼서 사용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스스로 움직이고 우리가 집안일에 쓰는 시간들을 줄여주는 그런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런 가전업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꿈꿔왔던 집안일이 없는 집안일 제로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소외계층에 분류되시는 분들이 사실 수익 모델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게 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길일 텐데 이런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최대한 고민을 하고 이들을 위한 기술을 꼭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어쩌면 이 기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좀 감사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미래에는 집안일 제로화를 통해 얻은 그 시간만큼 누군가는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또 온전히 나만을 위한 휴식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소영 대표님, 이보나 상무님 고맙습니다. 사람의 생활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AI 가전의 미래를 살펴보며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더 똑똑해지고 더 다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AI 토피아는 오늘을 끝으로 잠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랫동안 거대한 이 변화를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AI의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AI 토피아는 여기서 마치겠지만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